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국제정치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 미국이 8만 명의 지상군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협조를 받아서 후티를 제거하는 지상작전 그리고 항공작전 들어가는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것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가운데 정말로 이란을 공격할 그런 준비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결심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 제1기 때 미군의 핵무기 사용 지침을 바꿨어요. 전술적인 그런 목적에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저위력 핵무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겠고요. 자, 러시아가 북한에 완전히 탄약을, 포탄을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없으면 전쟁 수행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북한은 슈퍼갑이 되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어떤 신기술 그리고 전략무기를 뜯어낼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극심한 탄약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러시아군은 이달 들어 우크라이나군과의 일일 포격량 비율이 1대1 수준까지 떨어질 정도로 화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쟁을 계속하려면 포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포탄 대부분을 북한이 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당초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병용 탄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물동량을 통해 추정한 양은 최대 580만 발에 달한다고 로이터와 오픈소스 센터가 현지 시각 4월 15일 보도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오신트 연구기관인 OSC는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는 컨테이너와 열차 등 화물 이동 동향을 추적한 결과 23년 9월부터 25년 3월까지 러시아 국적 컨테이너선 4척이 북한 나진항을 오가며 대량의 탄약을 실어 날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이 추정한 북한의 대로 탄약 공급량은 400만 발 정도였는데요. OSC 조사에서는 122mm 곡사포탄과 로켓포탄, 152mm 곡사포탄을 합쳐 500만 발 이상이 거래되었고 박격포탄은 집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탄약이 급증하면서 전선에 등장하는 북한제 포병 무기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쿠르스크 전선에서만 제한적으로 식별되었던 북한의 M1989 주체포가 도네츠크 전선과 루한스크 전선에서도 점점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에 공급하는 무기는 탄약뿐만 아니라 총기와 야포,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고 그 양도 많아 북한이 러시아에게 반대급부로 받아올 대가도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이 더 길어지고 북러 군사협력이 더 심화될 경우 이번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현대화하고 전략무기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만 있는 우리 정부, 이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북한제 탄약이 여러 어떤 경로를 조사해 본 결과 580만 발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박격포탄 빼고. 자, 이게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는데, 첫째, 북한 탄약의 현대화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1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이죠. 연평도 포격 도발을 할 때, 그때 북한이 쏘았던 포탄 중에서 40% 정도만이 이 연평도에 탄착을 했죠. 한 2km 되는 그 큰 이를테면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타겟을 불과 10여 킬로에서 쐈는데도
60% 정도가 엉뚱한 곳에 떨어질 정도로 탄약이 불량이었습니다. 그 말은 북한은 탄약고가 주로 산 북사면에 있죠. 북사면에 있다고 하는 것은 햇볕이 잘 안 들어갑니다. 응달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습 장치를 제대로 공급할 수가 없죠. 자연 환기가 돼야 되는데 응달이니까 환기가 잘 안 돼서 습기를 머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게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 이 화약 자체가 떡이 져버리죠. 그래서 아주 고운 가루 상태로 있어야 되는데 떡 져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폭발이 잘 안 되고 점화가 잘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목표했던 것보다 적게 날아가고 또 터지지도 않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불량 탄약이 되는데,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산 남사면에 주로 탄약고가 있습니다. 햇볕이 잘 들죠. 남향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전기가 풍족하기 때문에 제습 장치를 아주 가동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10여 년에 한 번씩 전면적으로 그 탄약을 개량을 합니다. 완전 새 것으로 바꾸죠. 껍데기를 아주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내부에 있는 화약을 새 거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 관리를 해 가서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 포의 정확도가 훨씬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북한이 벌써 580만 발을 러시아에 갖다 줬다면 북한의 탄약은 이제 지금부터 생산을 한다면 다 새 것으로 이제 교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과의 포격전에서 북한도 정확하게 포탄을 날릴 수 있게 되는 이런 우려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한이 또 러시아에 이제 포병 무기도 많이 주고 있어요. M1989 주체포라고 하죠.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M1978 곡산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여러 사진들 보면 곡산포가 아니고 그 곡산포를 개량한 주체포예요. 이 주체포까지도 이제는 이제 장사정포에서 퇴역이다. 그래서 포병 장비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러시아는 북한이 없으면 아예 전쟁 수행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포탄이 없는 거예요. 다 썼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580만 발이나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포격, 이 포탄 교환 비율이 1대1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북한은 절대갑이죠. 내가 이들에게 포탄 안 주면 이들은 전쟁 못 하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북한은 러시아의 첨단무기, 또 첨단무기 기술, 이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받아올 수 있죠. 안 줘? 그럼 우리도 안 줘. 이렇게 될 수 있죠. 또 이런 핵 잠수함까지도, 핵 추진,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도 지금 받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술을. 자, 이렇게 북한의 포병 전력, 그리고 포탄 재고의 완전 개량 현대화, 그리고 전략무기의 소유, 이런 것까지 북한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반대급부로 이루어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이에 대비한 이런 전력 구성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이 북한에 대한 안보 어떤 위협을 실체적으로 느끼는 그런 정부가 탄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 번 더 가져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로마에서 2차 협상을 가질 예정인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파견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은 협상 결렬에 대비해 군사 옵션 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미군 대이동이 관측되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 동부 지역에서 군사력을 빼기로 결정하고, 이라크 접경 데이르 에조르 지역부터 군사기지를 하나씩 정리하고 있다고 시리아 인권관측소 관계자가 현지 시각 4월 15일 보고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4월 3일 시리아 동부 데이르 에조르 지역 코너코 기지에서 70대 이상의 대형 차량을 이용해 철수를 시작했는데요. 해당 기지에서는 4월 13일 2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추가로 투입돼 시설 해체와 병력 철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들 장비는 수송기 이용이 가능한 이라크 아르빌 기지로 이동해 중동 지역을 떠났는데요. 미군이 시리아에서 빼낸 전력은 다수의 헬기와 브래들리 장갑차, 엠랩 차량,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등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군이 왜
동부 시리아에 주둔 중인 병력을 철수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이르 에조르 지역은 친이란 민병대가 장악한 곳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친이란 민병대를 잇는 물류 거점으로 이용되어 온 지역인데요.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이곳에 거점을 설치하고 운영해왔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곳은 미국의 대이란 거점 중 하나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 철수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앞서 취약지역 미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바꿔 말하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실행이 그만큼 더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곳은 지난 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고 저항의 축 세력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성토하며 다수의 드론과 로켓탄을 날렸던 곳이기도 한데요. 과연 미군의 이번 시리아 동부 지역 철수가 이란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조치인지 향후 상황 전개를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미군이 이렇게 철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리아에서. 그것도 시리아 동부 지역 데이르 에조르라고 하는 곳인데, 이 데이르 에조르가 원래 이란에서 이라크, 이라크에서 시리아, 시리아에 지금이야 이제 완전히 청소가 많이 되고 있지만 친이란 민병대가 이 지역에 많이 있죠. 그 친이란 민병대에 무기를 공급해주는 거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걸 막기 위해서 저기다 군사기지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제 다 철수하고 있다. 왜냐? 이 지역에는 주변에 아직도 친이란 민병대들이 있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그 친이란 민병대들이 그 기지를 공격할 거 아니겠습니까? 보복 공격을. 왜냐? 23년 11월 4일 이렇게 데이르 에조르 코노코 기지가 폭발이 엄청나죠. 이렇게 로켓 공격 등을 아주 세게 받았던 곳입니다. 당연히 친이란 민병대가 또 공격을 하려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빼서 이라크의 아르빌 기지로 옮겼답니다. 아르빌 기지로 왜 옮기냐? 인근에 이제 미군 공군기지가 그쪽이니까. 그래서 아르빌로 가서 아르빌에서 수송기로 철수하는, 그리고 패트리어트는 아마 아르빌에 남겨둬서 아르빌을 보호하는 이런 임무를 맡게 되겠죠. 이런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건데, 미국은 이렇게 시리아에서 빠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시리아를 대신 좀 맡아라, 역할 좀 하라 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이란을 때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니들이 우리가 지금 시리아에서 했던 역할 니들이 좀 해라. 그 대신 우리 좀 빠진다. 이렇게 사전 주변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 주변에 걱정되는 게 없으면 마음껏 때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껏 때리는 것이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핵무기까지 준비가 되고 있다. 저희들이 포착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대이란 군사 옵션을 실행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핵심 표적 대부분이 지하에 건설돼 일반적인 폭격으로는 파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디에고 가르시아의 대형 벙커버스터 운영이 가능한 B2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했는데요. 미국이 플랜 B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나토 핵 공유 거점 중 하나인 네덜란드 볼켈 공군기지에 신형 핵 벙커버스터를 추가로 배치했으며, 이는 현재 악화되고 있는 중동 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이 현지 시각 4월 15일 리포트했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지난 4월 6일부터 미국과 유럽에서 포착된 이상 징후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뉴멕시코주 커틀랜드 공군기지에서 최신형 B-61-12 전술 핵폭탄을 반출해 C-17A 수송기 콜사인 RCH-4614편으로 볼켈 공군기지로 옮겼습니다. 커틀랜드 공군기지는 미 공군 물자사령부 예하의 공군 핵무기 센터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유사시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를 지원해 작전부대에 핵무기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RCH-4614편은 위험물 적재 분류를 적용하고 벨기에 크라이네 브로켈 공군기지에 지난 10일 도착했는데요. 이곳은 미 공군 제701 군수지원 비행단이 주둔하는 곳으로 핵무기 실전 배치에 앞선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RCH-4614편은 4월 11일 볼켈
공군기지로 이동해 물자를 하역했는데요. 이곳은 미, 유럽, 아프리카 공군 예하의 제52 전투 비행단과 네덜란드 공군의 F-35 2개 비행대가 주둔하는 곳으로 이미 지난 23년 B-61-12 신형 핵폭탄 전력화가 끝난 곳입니다. 볼켈 기지는 20기의 나토 공유 핵무기를 배치한 곳으로 이곳의 핵무기 숫자는 미국과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는데요. 이미 신형 핵폭탄 전력화가 끝난 기지에 추가 핵폭탄이 반입됐다는 것은 이 핵무기가 나토 임무가 아닌 다른 임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집권 당시 전술적 목적에서도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핵운용 지침을 개정한 바 있는데요. 미국이 과연 이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 동향에 많은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B2 폭격기가 GBU-57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리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디에고 가르시아에 이 B2가 배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예멘의 후티를 때리는데 이 GBU-57 몹이라고 하는 이 60m 일반 토양 60m를 뚫고 들어가는 벙커버스터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용해보니 생각만큼 효과는 크지 않다라는 평가들이 오신트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후티를 향해서 사용을 하는데도 큰 효과가 없다? 자,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에 완전히 안반 밑에다가 안반에 이 지하 벙커, 지하 시설을 구비를 해놨죠. 그러면 일반 토양에 대해서 60m인데 안반, 우리가 지금 화강암 이런 거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걸 뚫고 들어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핵무기, 핵벙커버스터인 B-61-12로 때리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커틀랜드 공군기지가 미 핵탄두를 보관하고 있는, 미 공군의 핵탄두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C-17 수송기가 하역장에 있습니다. 하역장에 있다고 한 것은 뭔가를 실른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수송기가 어디 갔냐? 이렇게 네덜란드의 볼켈 공군기지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에서 벨기에를 거쳐서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네덜란드 이 볼켈 기지에도 B-61-12 핵탄두, 이 핵폭탄이 20발이 있어요. 23년도에 갖다 놨습니다. 그럼 그거 쓰면 되지. 왜 이거 하냐? 아니에요. 볼켈 기지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은 나토와 공유하는 핵폭탄이죠. 그래서 그건 나토 임무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토와 네덜란드 등이 다 협의를 해서 합의 끝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토 임무 외에 중동 지금 이란 때리는 거니까 나토 임무는 아니죠. 나토는 러시아와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나토 임무 외에 추가로 쓰는 것이다. 그럼 지금 이 갖다 쓰는 게 어디겠냐? 이란 때리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죠. 자, C-17 수송기 한 대, 이런 식으로 B-61-12 핵폭탄이 24발이 이렇게 탑재가 됩니다. 2층으로 쌓아서 지금 이렇게 12발이 보이죠. 그리고 2층이니까 24발이죠. 24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왜 가져가냐? 이란은 지하 핵 군사시설이 워낙 많습니다. 일단 이란의 지하 미사일 시설 때려 없애야 이스라엘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지하 핵시설 없애야 되죠.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핵무기 검토 보고서를 다시 적었죠. 그래서 전술적 목적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전략 핵무기 메가톤 이런 거 아니고 5킬로톤, 10킬로톤, 3킬로톤 이런 저위력 핵무기가 있어야 부수 피해를 줄이고 딱 제거하고자 하는 것만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술적인 이런 작전에서도 핵무기를 쓴다라고 당시 미 합참이 핵무기 사용 지침에 대해서 교범을 바꿨습니다.
그 바꾼 장본인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다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핵 합의를 그때 깨버렸던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고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아까 시리아 쪽에서도 벌써 미군 빼서 안전을 도모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란을 때리려는 이런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정말 80년 만에 1945년 일본의 핵무기를 썼는데 지금 2025년이 됐으니까 80년 만에 적을 향한 핵무기 사용이 실행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벙커버스터 핵무기 지하에 뚫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터져서 지진을 일으켜서 다 무너뜨려버리는 핵무기인 B-61-12 그걸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 미군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